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루기 홍강철입니다. 얼마 전에 강명도가 평성에서 인민군 제대군인들이 집단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요즘 기현운의 살인범 형제들 때문에 제가 이 강명도 안찬일이 이쪽으로 제가 관심 좀 적게 가졌더니 또 강명도 또 개꿈 꾼 겁니다. 또 늘 이 지적해주고 도와주고 해야만 이 사람질 하는데 저도 참 안타깝네요. 강명도의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북에서 농사지을 인력이 모자라서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 3군단과 그리고 특수군 사령부에서 지대군 연병사 약 1,500명을 제대시켜가지고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군사동원부에서 강습을 시키고 안주 탄강하고 숙천, 문덕, 평원과 같은 12삼천리벌 농장들에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대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책상을 뒤집어 엎고 불을 질렀다는 거죠. 군사동원부 안에서 1,500명이. 그런데 강명도는 북에서 제가 볼 때는 군사본부도 못 해봤습니다. 위키백과에 있는 이 강명도의 프로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었죠. 이 프로필 보게 되면 평양외대를 졸업한 다음 사도청 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 근무하다가 조선인민경비대 대원으로 복무했었고 평양시당 지도원 또 사회민주당 국제부 지도원 또 그리고 또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으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웃기죠. 강명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북에서 평양외대 졸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강명도는 대학 2학년 때 여자 문제 제기돼서 퇴학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명도가 지금 조선인민 경비대 대원으로 군사복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80년대에는 이런 간부들이 현직에서 일하던 간부들이 군사복무 하러 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강명도가 하던 이야기처럼 조선사회주의 노동총연동맹 그때 당시에 사도청 중앙위원회 지도원을 하다가 조선인민 경비대 대원으로 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간부가 중앙위원회 사도청 중앙위원회 지도원도 간부거든요. 그 간부가 대원으로 입대하는 이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죠. 예? 2000년대 초반부터 그때 당시에 금야군당 조직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함경남도 금야군당 조직부서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분이 이렇게 군사복무를 못했었죠. 군사복무를 못해서 조직비서를 하던 중에 제기를 하게 됩니다. 당중앙인에. 저도 아무래도 군사복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군사복무를 해야 이게 제가 이 군인들이 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제가 더 이렇게 인민을 위해서 더 많이 복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직비서가 처음 첫 발을 떼가지고 이렇게 군사복무를 하러 떠나죠. 부대로. 예? 병사복을 입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근데 80년대 그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조선인민 경비대 대원으로 복무했다는 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위대학에서 자기가 보위전문 연구실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위대학에는 보위전문 연구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연구실들 있죠. 예?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 사적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술 연구실, 예? 그런 연구실들이 있는 겁니다. 사격 연구실,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연구실의 실장들은 상자 내지 대자거든요. 이 남한으로 말하게 되면 대령 또는 준장, 예?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군사친구가. 그런데 군사복무도 못 해본 애가. 그리고 또 강명도는 자기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이런 보위사업, 그러니까 경무사업이죠. 우리는 말하면 경무사업에 참가해본 적도 없고 경무사업에 대해 전해서 모르는 실정입니다. 경력 자체가.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이사업, 즉 경호사업이죠. 경호사업을 연구하는, 예? 전문적으로 경호사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의 실장으로 배치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례 들어 말하게 되면, 남한의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무경찰로 근무했다가, 예? 그리고 또 사회에서 나와서 일하던 그런 사람을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현재는 안보지원사령부죠. 안보지원사령부의 요원들을 키우는, 예? 안보지원사령부의 지휘관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의 실장으로 채용했다는 것, 이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거 우리 남한에서도 있을 수 없죠. 남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은 북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강릉도의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왈가왈북에서 이전에 다뤘거든요. 방송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방송인데요. 이제 강릉도가 이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도군사동원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북에는 매 도마다, 그리고 도, 시, 군, 구역들마다 군사동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군사동원부의 경우에는 그 각 시군들에서 올라오는 초모생들을 받아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재우죠. 거기서 재우면서 그 부대에서 온 군관들한테 이렇게 그 편성을 해서, 그래서 출발을 시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초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군사동원부라는 게. 근데 그 도군사동원부라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한 번에 1,5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안 크거든요. 제가 그 평성에는 많이 가봤었는데 군사동원부에는 가보지 않았거든요. 평성에 어쨌든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근데 군사동원부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평안남도 군사동원부, 그거는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구글 지도에서. 그런데 대신 제가 군대를 나갈 때 들어갔던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 있는 이 함경북도 군사동원부, 그게 그 위성자를 제가 이제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함경북도 이 군사동원부는 길이가 약 56m, 그리고 너비가 약 20m 되는 2층짜리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예? 나란히 있는 게 그게 2층짜리 건물 2동이 그러니까 한 동은 초모생들이 잠을 자는 곳이고요. 그리고 한 동은 초모생들이 신체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그 옆에 있는 동들은 사무실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대, 도군사동부를 지키는 보이대가 생활하는 위병소, 그리고 또 식당, 그리고 또 군복, 식량, 부식물, 이런 물자들을 보관하는 창고들, 이런 겁니다. 이 다른 도들에 있는 군사동원부들도 비슷한 크기 건물들입니다. 다. 다른 도들에 있는 거. 독이 이렇게 함경북도에는 북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에 있는 군사동원부가 이 정도 크기니까 인구가 작은 도들에 있는 군사동원부들은 더 작을 겁니다. 물론 평안남도는 함경북도보다도 인구수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함경북도 군사동원부보다 평안남도 군사동원부가 배로 크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1,500명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이렇게 강릉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모돼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몽땅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매 시군마다 몽땅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갑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도군사동원부에서 잠자지 않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앉자고 군사동원부 옆에 거기에 집들을 잡고 거기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또 친척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군사동원부 안에 들어가면 식사질이 일반 집들보다는 많이 못하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게 잘. 그리고 또 이 강릉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복무를 해보지 못했으니까 인민군대에서 집단 탄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집단 탄원의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 군사복무를 해봤어야 알죠, 그걸. 그리고 인민군에서 군사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단 탄원은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사복무를 만 11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만 11년, 횟수로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9동만에 그 집단 탄원 그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99년도 그 김정일 위원장이 1998년도에 대홍단군 현지 시찰하게 되죠. 현지 시찰하면서 대홍단군에서 그 농사지을 노력이 모자란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민군대에다 대군인들한테 한번 호소해볼게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해서 총정치국에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감자농사 지을 그 사람이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 제대군인 당원들이 한번 갈 사람들은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인민군 쪽으로 대홍단군에 집단 진출하는 그런 그 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그게 99년도란 말이에요. 1999년도. 그때 이렇게 집단 탄원을 했는데 제가 군복무를 하는 12년 어간에 딱 한 번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기회가 집단 탄원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이 집단 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소대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이 집단 탄원하는 그 제대군인들은 거의 모두 다 노동당원들입니다. 입당한 당원들이 간다는 데다 거기로. 북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원 돌격대. 이번에 함경북도 북부지구 작년에 북부지구 수해복구 하는데도 평양시에서 당원사단이 나가지 않습니까?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북부지구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원들이 앞장서자. 당중앙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당원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당원사단이 조직돼서 북부지구 수해복구에 동원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제대군인들도 같습니다. 집단 탄원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군인들은 모두가 당원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99년 당시에 국경경대에서 소대장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 소대에서 류철남이라는 분대장이 그 대형군단에 집단 탄원에 갔습니다. 그게 그때 그 해에 우리 소대 그 제대군인들 2명이 있었거든요. 이제 유철남이 그다음엔 리창모였나? 리창모 맞는 것 같습니다. 리창모. 두 친구가 제대군인이었거든요. 둘 다 분대장이었는데 분대장 상사였죠. 분대장이었는데 이거 누구야? 유철남이는 저기 사람입니다. 그 함경남도 고원군 수동노동자구 탄강마을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유철남이는. 그렇게 하고 리창모는 항해남도 거기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창모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리창모는 저기를 가지 않았고요. 대홍단을 안 가고 유철남이는 자기는 대홍단 가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유철남이 자체는 또 그렇죠. 탄강마을에 살기 싫다고 자기는. 그래서 유철남이는 대홍단으로 갔고 유철남이가 대홍단에 가서 어느 분장이었던지 잘 지금 안 나는데 그 분장에 그 친구가 부문당 비서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제대된 이후에 우리 집이 무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홍단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물자들이 무산 통해서 가거든요. 무산까지 열차로 실시러 와서 무산에서 그다음에 대홍단으로 자동차로 나르는 겁니다. 대홍단에는 기찻길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차로 이렇게 수송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유철남이 부문당 비서였으니까 내 집 어디 분장이 됐는지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제 집이 무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철남이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죠. 놀러 오고 비료 접수 왔습니다 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도 마시고 가고 이렇게 했죠. 유철남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대군인들이 집단 탄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갈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갈 사람이 가는 거고 또 당원이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때 1000명이었나 대홍단에 들어간 게 1000명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남자들만 가면 또 장가가는 게 또 문제되지 않습니까? 장가가는 게. 그래서 여성제대군인들도 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평양시에서 어느 피복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피복공장에서 40명인가 처녀들이 집단 탄원을 하게 됩니다. 대홍단에. 평양에서 살던 처녀들이 대홍단에 집단 탄원을 하게 되죠. 가서 제대군인들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북에는 그런 그 대홍리와 홍단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 대홍단에 제대공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였던지 어쨌든 2002년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대홍단을 현지 시찰하죠. 현지 시찰하는데 그 제대군인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해서 들어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집 살림살이 보고 하는데 그 제대군인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제대군인 아내도 군사복무를 하는 제대군인이죠.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묻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용히 귓속말로. 예? 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장군님께서 이름을 좀 지어줘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죠. 예? 아들이면 대홍이라고 짓고 딸이면 홍단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홍단군에 가게 되면 이름이 대홍리하고 홍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애들은 거의 다 대홍리, 홍단이 뭐 이렇죠. 대홍단이가 진짜 많다는데요. 이거 또 집단 탄압 같은 경우에는 지대군인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중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집단 탄압을 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5학년이었거든요. 6학년 5반 그 한 개 학급이 통짜로 그 농장에 집단 진출을 했습니다. 집단 탄압을 했거든요. 그 상창 협동농장이죠. 거기에 그 담임교원이 별명이 돌격이었거든요. 돌격 미술교원이었는데 그 별명이 돌격이었습니다. 우리 북한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별명 붙이거든요. 예, 나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별명을 붙이고 뒤에 앉아서 널리도 주고 이러죠. 우리가. 예? 야 돌격이 온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그때 성천남 중이었는데 우리 남자 중학교도 그게 89년도입니다. 그게 89년도. 우리 남 중에서 한 개 학급이 나가고 그럼 여 중에서도 성천여중이라는 데서 거기서도 한 개 학급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성천여중에서 나간 그 학급에는 그 집단 탄압한 농장에 그때는 성천여중에서 나간 거는 저 남촌에 나갔고 그러니까 독서 협동농장 거기에 나갔는데 만들었습니다. 그게 흥남이었나? 거기에 갔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갔는데 그 학급에는 여자들 학급에는 군당 책임비서의 둘째 딸도 있었습니다. 그게 군당 책임비서 자기 딸도 내보낸다는데요. 내 딸은 농장에 가서 일하게 농사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 농사일 또 가장 힘들거든요. 또 대학 밑에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 책임비서가 자기 딸도 가겠다니까, 그럼 나가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집단 탄원을 하는 그런 영화들. 그 안에서도 갈등을 다 그리죠. 예? 그 안에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치는 친구, 그 다음에 난 대학을 가겠다고 튀는 친구, 이런 갈등들도 다 나옵니다. 북쪽 영화는 사실주 영화니까 사실이 있는 그대로를 내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탄압을, 농장에 집단 탄압을 하는 경우에도 묻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학병도 다 모아놓고 묻죠. 보내겠나, 안 보내겠나. 우리가 집단 탄압을 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승인을 하겠나. 그래, 승인을 하면 가는 거고, 승인 안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6학년 5반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학급에서. 난 농장 안 가고 나는 군대 가겠습니다. 군사복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또 대학에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구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나머지 친구들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가서 그런 집단 탄압 나간 친구들은 통신대학을 다닙니다. 농업대학 통신을 보죠. 그러면 대학에서 교수들이 농장에 내려옵니다. 농장에 내려와서 그 친구들이 일하는 작업반에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가르치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학 졸업생이 됐고 지금 현재 상창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일꾼 거의 모두가 그때 당시 집단 탄압을 해왔던 그 학생들입니다. 관리 일꾼 거의 모두가 그렇게 키워주죠. 그렇게 농장의 간부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리배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우리는 집단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리배치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통짜로 무리를 갖다 배치한다 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집단 탄압을 하는 제대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노동당원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노동당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군중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록 그 체제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어서 그런 체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가 북에서 살면서 북한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제가 도망쳐 나오기는 했지만 저도 저희 사상이 변하기 전까지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정말로 충실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제가 제 생각이 사상이 달라지기 전까지 그전엔 저도 노동당원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노동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대군인 당원들은 제대들 임박이 돼서야 노동당에 입당을 시켜주거든요. 그때 돼야. 노동당에 그때야 입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신입당원들이죠. 그러니까 신입당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입당에 탁 입당하면 어떻게 하나? 당정책 관철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는 거죠. 신입당원들이. 예? 정말 그 혁명적 언사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는, 이런 거는 강명도의 객꿈일 뿐입니다. 아마 지난밤에, 그 강명도가 그 객꿈 꾼 거, 그 이야기를 또 소설로 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아시게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